태풍이나 돌풍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붕이나 또 옥상 시설물 이 등의 일부가 떨어져서 주차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네. 전유 부분 세대, 개별 아파트에 유리창이 떨어졌다, 셰시가 떨어졌다, 방충망이 떨어졌다. 네. 이래서 아래 차가 손해를 입게 되고 손상이 되면 네. 개별 전유 세대에서 부담하면 아. 되겠죠. 손해를 책임져야 되고. 네. 그다음 공용 부분인 이제 아파트 복도에 이제 공동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옥상에 뭐 지붕으로 된 아스팔트 싱글 이런 게 많이 네, 네, 네. 그런 거, 또 공동 유리창 천장의 텍스처 이런 게 이제 낙하로 차량이 이제 손상이 되면 네. 그때는 공용 부분의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가 책임져야 되겠죠. 야. 근데 네. 책임지는 법적인 근거는 네. 민법에 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이 하자입니다. 공작물을 설치 보존한 사람은 그 하자로 인한 것도 책임져야 돼요. 네. 그게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뭐 네. 차량에 이렇게 태풍으로 뭐 시설물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네. 차주들이 네.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상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통 자차가 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자차 보험에서 해결 먼저 해요. 네. 하고 거기서 먼저 받아가니까 네. 보험회사가 네. 부상금 청구를 입주자 대표회로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업 주최측 네.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뭔가 지붕에 손상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화재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화재 보험. 네. 이 화재 보험으로 차량 손해까지 보상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이제 풍수해 이 화재 보험의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네. 태풍이나 폭풍이나 회오리 바람, 북풍 네. 이런 거로 인해서 건물 부분에 발생한 네. 손해 네네. 그거는 네.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창문이고 뭐 방충망 이런 게 파손되거나 날아가는 네. 게 유리창 깨지고 네네. 샤시 프레임이 이제 휘거나 네. 옥상에 있는 뭐 그런 게 날아간 경우 이런 경우는 네. 그 건물 자체나 그 구조물들은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자체 네. 손해에 대해서는. 아, 네. 근데 건물 일부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쳤거나 네. 차량이 손상된 거에 대해서 이게 2차 손해잖아요. 네.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2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아. 화재 보험. 그 경우에는 이제 차량 소유자가 보험회사 자차 보험으로 네. 해결하고 보험회사에서 입주자 대표의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 나는 만큼 입주자 대표에서 보험회사 돈을 줘야 되겠죠. 보험 처리를 했는 건데 해도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입주자가. 네. 또 자차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입주자 대표의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보험사가 또 아까 구상권 청구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네. 그럼 입주자 대표에는 무조건 책임을 지느냐 100%. 그게 아니라 네. 책임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돼도 거의 책임 제한회가 50%밖에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50% 이하까지. 뭔가 딱 손해가 나오면 법원에서 판사가 그 금액만큼 다 인정해 줘야 될 줄 알았는데 네. 책임을 대폭 감액해가 네, 뭐 네. 반까지 깎아버리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일반인들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네. 또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태풍 콩리가 또 유명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 태풍 콩리로 인해서 그 옥상 지붕 부분에 아스팔트 싱글, 그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요 사건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예, 이 사건에서 이제 부산 사상구에 있었던 아파트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차량 수리비가 한 8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네. 보험사가 네. 그거 지급해주고 네네. 입주자 대표의 상대로 아까 얘기했던 단지 내의 공작물에 대한 설치 보존상 관리 책임이 있는 게 입주자 대표이니까 네네. 당신이 배상해라.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법원이 그 민법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 네. 왜냐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보존자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 네. 뭔가 이렇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런 거로 이유해서 입주자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입주자 대표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태풍인데 네. 태풍이나 이런 거는 뭐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변인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렇게 항변을 보통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봤느냐면 천재지변의 어떤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이런 손해가 지붕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게 떨어지고 하는 창문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거에 어떤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반드시 불어가지고 떨어졌는 건지 원래 부실하게 돼 있어서 떨어진 건지 또 지붕도 보면 일부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 네, 네. 그러면 나머지는 붙어 있어. 그럼 태풍이 불어도 딴 거는 다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데 일부가 떨어졌다는 일부에 대한 시공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태풍을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이.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이 지나간다. 네. 그래서 항상 평소에 이런 강풍에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 상태 확인하고 적절히 늘 보수해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한 입주자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 다만 태풍이 아주 대형 태풍이었고 또 차량 소유자도 네. 이런 강한 바람이 불 거 예상되면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밖에다가 치워놓은 그 과실도 있고 네. 파손 내용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네. 입주자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측에서도 네. 100% 책임지는 게 아니라 50%만 이제 책임질 거죠. 태풍으로 아파트 지붕에서 금속 기화가 떨어져서 차량이 손상된 사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한 사례인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얘기입니다. 지붕에서 금속 기화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한 거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이제 입주자 대표의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13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이게 태풍은 천재지변이다. 네.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그래서 책임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겠죠. 네. 했는데 법원은 이제 거의 매년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네. 아파트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이제 닥칠 때를 대비해서 네. 지붕 구조물을 접착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잘 견딜 수 있게 적절히 유지 보수해야 된다. 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금속 기화가 탈착된 것은 아파트 지붕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다. 네. 그런 하자다. 그래서 그 하자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네. 입주자 대표회가 책임져라 했는데 대신 이제 이게 네. 태풍이고 뭐 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네. 입주자 대표의 책임을 몇 프로로 제한했겠습니까? 50%. 예. 거의 50%입니다. 네. 50%. 그래서 아마 이제 차량 피해액은 거의 한 426만 원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13만 원만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죠. 자, 그렇다면은 그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도 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풍으로 아파트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사건인데요. 요거는 왜 그 입주자 그렇죠. 대표의 책임이 그리고 아까 네. 똑같은 비슷한? 아스팔트 싱글이 떨어졌는데 네네. 아까는 책임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없다고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붕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붕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2008년부터 옥상에 대한 방수 싱글 공사를 해왔다. 그리고 또 일부 라인에 대해서 옥상 방수 싱글 공사를 또 했고 네. 이런저런 사유로 네. 충분히 관리했다. 그런데도 태풍으로 떨어진 것까지 왜 책임지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안 한 판례입니다. 아, 요 사건은 네. 저는 이 판례는 조금 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앞선 판결이 네. 맞지 않나 싶거든요. 태풍이 네. 설사 태풍이 개입됐다 해도 네. 지붕에 싱글이 떨어졌다는 거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 지금 있으니까 떨어진 거지. 네. 아니면 일부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하자가 있는 거를 아파트에서 보수를 다 했다 해도 네. 또 하자가 발생했다면 현재 하자가 있으면 또 책임져야 되는 게 네. 이게 판례의 법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싱글이 그런가요? 떨어졌다는 거는 네.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다만 책임 제한을 이만큼 많은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아까 50%가 아니고 한 30%나 20%나 이렇게 제한해 주는 게 맞지. 그래도 요 판례도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판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비슷한 상황을 놓고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 그렇죠. 나누니까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쏙쏙 와닿는 되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 식재된 어떤 소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러지면서 옆에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험회사 또 입자 대표회의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패소됐어요. 입자 대표회의가 이제 참 성소화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사안이 다른 게 네. 이 단지 내에 식재된 이 소나무가 강력한 태풍인 곰파스에 네. 줄기가 부러져 주차된 차량을 덮친 것은 네. 천재지변이다. 네. 일단 보고 네. 또 단지 내 수목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입자 대표의 잘못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지붕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소나무가 부러졌잖아요. 네. 소나무가 뽑혀가지고 네. 이렇게 막 날아갔다 이런 것 같으면 잘못 심겼다고 할 수 있는데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다는 거는 태풍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고 아, 네네. 가지 부러지는 거까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자 대표에서 가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까지 네. 날아갈 정도 아니겠어요. 가지가 부러졌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입자 대표인데 책임을 제가 봐도 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천재지변, 뭐 불가항력의 일에서는 일상생활의 위험으로 봐야 한다라고 그렇죠. 감수해야 된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차를 옮겨놓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